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규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네, 흔히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소화 불량이라고만 생각해서 계속해서 소화제만 찾기 마련인데요. 이 소화 불량의 원인이 위가 아니라 다른 곳일 수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하수관이 막히면 물이 흐르지 못하면서 썩거나 파열되기가 쉬운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담도 질환입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간 밖으로 나와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는 길, 담도. 담도는 간 속을 지나 간 밖으로 이어지는데 담낭을 포함해 담도에 생기는 질환을 담도 질환이라 부른다. 간에서 담즙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하루에 500cc에서 한 1리터 정도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게 내려가는 길이 있겠죠. 근데 그게 내려가서 장으로 내려가서 음식물이랑 섞이면서 소화작용을 일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담석이랄지 종양이랄지 이런 게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우리 몸에 가장 흔하게 생기는 담석부터 담관이 좁아지는 담도 협착, 그리고 암 중에서도 공포의 영역으로 꼽히는 담도암까지 다양한 담도 질환이 존재한다. 특히 췌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담도. 오늘 TV 주치에서는 담도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소화기내과 박원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교수님도 성함이 원석이시잖아요. 네, 원석. 네, 이 최담도 파트에서 내시경 분야에서 원석 같은 존재시더라고요. 오. 제가 오늘 한번 또 서치를 해보니까 이 교수님이 또 이 최담도 파트의 내시경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또 인터뷰 보니까 이 최담도 파트를 막장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오늘의 이 막장 파트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다 그렇듯이 가장 보람 있는 분야를 찾게 되거든요. 근데 최담도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다르게 내과 의사로서 뭐 약물로 치료하는 경우보다는 제 손으로 직접 치료를 합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담석을 제거하거나 이제 환자분의 통증을 직접 제가 제 손으로 해결해 드리는 거죠. 완벽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보람이 가장 큽니다. 또 두 번째는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가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제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최담도 파트가 사실 좀 발견하기 힘든 부위 아니에요? 치료하기도 힘들고요. 네. 미지의 영역이 훨씬 많죠. 그렇죠. 치료할 수가 네.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은 겁니다. 네, 발전 가능성도 많고 말씀을 듣고 나니까 꼭 더 필요한 분야가 네.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게 이제 담도 질환의 내시경 치료입니다. 이 담도가 무엇이고 흔히 말하는 담낭, 담즙 같은 용어 정리부터 좀 해주실까요? 간에서 보통 하루에 500에서 한 1리터 정도의 액체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담즙이라고 하고요. 보통 우리들이 소화효소라 그래서 소화를 돕는 액체라고 생각하지만 소화효소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화를 돕는 중에 지방을 잘게 쪼갤 수 있는 유화작용을 담당하는 액체이고요. 보통 쓸개염이라고 그러는데 쓸개염 또 우리들 알고 있는 황달을 만드는 빌리루빈, 뭐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구성되어지는 액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도는 어떤 기능보다는 이런 담즙이 흘러내려가는 길이고요. 담낭이라고 우리가 쓸개라고 알고 있는 부분은 음식물이 왔을 때 이제 분비를 해야 되니까 임시적으로 저장해 놓는 공간입니다. 그것을 담낭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담도는 어떻게 흔히 말해서 우리 통로 지나가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히 어디에 담도나 담낭이 위치해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그 명치라고 그러죠. 그 네. 명치뼈. 그 명치뼈에서 약간 오른쪽에 위치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오른손을 명치에 이렇게 댔을 때 네. 이 라인 따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자리가 많이 아플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뱃속에서 해부학적으로 관찰해 보면 위에 뒤쪽, 그러니까 위에 뒤쪽에 위치하고 위에 약간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보통들 이 질환이 위염이나 뭐 위궤양이나 아니면 위에 병변이 생긴 것으로 오해를 해서 소화불량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냥 내시경만으로 진단하려고 하는 그런 환자들이 많죠. 그래서 이게 위염이나 뭐 위경련이나 아니면 소화불량 등으로 오인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게 되는 이유입니다. 위치 때문에. 사진상에서 보여지다시피 담낭이라는 게 간 아래쪽에 위치했는데 크기도
이게 어느 정도 되나요? 사진상으로도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요. 500, 예, 담낭 크기는 뭐 주먹보다도 작죠. 아, 주먹보다도 작아요? 예, 애기 주먹 정도 갓 태어난 애기 주먹 정도 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늘어나면은 배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머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담낭 위쪽에 이제 담도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담도의 역할은 말씀드렸듯이 담즙이 배출되는 통로입니다. 배출되는 공간은 12지장으로 배출이 되는 거고요. 이게 배출되는 과정에서 담즙이 생성이 되면 그 담낭 안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걸 응축하고 있다가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12지장으로 배설하는 네. 그런 길이고요. 그래서 담낭을 만약에 절제하면은 소화가 안 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환자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네. 담낭을 절제하게 되면 만드는 곳은 간이기 때문에 담관이 그 영역, 담즙의 저장과 농축에 그 영역을 대신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에는 큰 영향이 없고요. 담관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췌장하고 연관돼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이유가 맨 끝에 췌장의 관하고 같이 연결돼서 12지장 안으로 배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석이랄지 이런 병이 생기면 췌장 질환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이 담도라는 게 지나가는 통로인데 그게 네. 막히면 마치 물이 빠져나가는 하수구가 막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떤 질환들이 유발되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담도는 물이 흘러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무슨 이유에서든 막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만 잘 흘러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담도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은 보통 양성 질환하고 악성 질환으로 나누는데 양성 질환은 담석 때문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네. 담석이 담낭 안에 생긴 담석이 담도로 흘러내리면 그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거든요. 물의 흐름을. 그래서 막힘이 오래되면 급성 담관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쪽에 염증이 세균성 감염에 의한 담관염이 생길 수도 있고 밑에까지 흘러내려서 췌장관을 막으면 담석성 췌장염이라는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술로 인해서 협착이 좁아져서 물길의 흐름이 막힐 수도 있고요. 그 암에 의해서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흔히 생기는 막힘을 유발할 수 있는 암이 담관암, 그리고 우리들 아는 췌장암이 담관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많이 담관의 폐쇄를 유발하는 암의 일종입니다. 담도라는 게 이제 길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예. 그 사진에서 보여지다시피 이제 상부, 중부, 하부 뭐 이렇게 봤을 때 막히는 구간이 다른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죠. 예, 막히는 구간이 다 다를 때마다 치료 방법도 다 다르죠. 수술하는 네. 방법도 다 다르고. 네. 예. 이렇게 담도에 발생하는 질환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양성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요인이 아닐까 싶어요. 네. 결석. 예. 이 담도 결석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담도 결석은 보통 담낭에 담석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요. 그 네. 담석은 보통 나이가 들어갈수록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환자 나이가 70대에 이르면 4명 중 1명이 담석이 있죠. 그래서 네. 이 담낭에 생기는 담석이 담낭에서 담도로 흘러내려와서 담도를 막을 때 생기고요. 담도 결석이. 그리고 이게 담도를 막고 난 다음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수구가 막히면 냄새가 나고 거기에 세균 감염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여기가 막히면 세균이 장에서 타고 올라와서 세균 감염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급성 담도염이라고 하고요. 네. 그 돌이 저 밑에 췌관 입구까지 더 내려가면 이제 췌장액이 막히니까 췌장에도 염증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급성 담석성 췌장염이라 그래서 췌장염의 가장 흔한 원인이 술이기도 하지만 이 담석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이 결석이 돌 같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 이 결석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결석이 생기는 이유는 뭐 뚜렷한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콜레스테롤의 영향, 그다음에 세균 감염의 영향, 네. 그다음에 요새는 그런 분들이 흔치 않은데 민물고기 때문에 디스토마에 많이 걸리죠. 그래서 디스토마 걸렸던 환자들한테 흔하게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포함해서 태국, 그다음에 인도
이런 쪽에 굉장히 담석 질환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많아도 결석이 생기는데 다이어트를 너무 무리하게 해도 결석이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보통 서양권에서 이제 무리한 다이어트나 임신과 관련하거나 이렇게 콜레스테롤 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담석이 잘 생깁니다. 근데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서구화되죠. 음식물이나 모든 게 서구화되면서 젊은 여성분들 또 다이어트 무리하게 금식하면서 하시는 여성분들한테 담석성 질환들이 많이 발견되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조심하셔야겠어요. 무리한 다이어트 희영 씨 네,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도 결석하면 또 통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통증이 굉장히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예. 담도 결석에겐 통증은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생깁니다. 네. 우리 하루에 말씀드렸다시피 500cc에서 1리터가 나오는데 아주 가느다란 관이거든요. 근데 그 가느다란 관에 그만한 물이 나오는 것을 담석이 막아버리니까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 건 당연히 알 수가 있고요. 주로 통증은 명치나 오른쪽 윗배 쪽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통증을 이겨내시는 분들이야 없겠지만 혹시라도 참고 계시다면은 네. 시간이 지나면서 그쪽에 세균 감염이 돼서 발열이 일어나고 더 오래되면은 배출이 안 되니까 몸에서 황달이라고 그래서 소변색이 노래지고 아니면 암갈색으로 바뀌면서 우리 눈동자, 몸이 전부 노랗게 변하게 되죠. 또 이 상태까지 방치를 하게 되면 갑자기 이제 쇼크가 오죠. 세균性쇼크가 와서 혈압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돌아가시는 거의 대부분이 돌아가시는 아주 위험한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놔뒀다가 또 암으로까지 발전할 수가 있다고요. 예, 반복적으로 생기는 경우에는 암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암의 항상 원인이 담도 결석은 아닙니다. 담도에 발생하는 암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요. 그 아까 발생 위치에 따라서 간내 담도암과 간해 담도암 그리고 분무무 담도암으로 나누는데 이유는 치료 방법들이 너무 달라서 그럽니다. 그 밑에 췌장 근처에 생겼을 때는 췌장 절제가 필요할 때가 많고 간 안에 생길 때는 간 절제가 필요할 때가 많고 또 담관에만 생길 때는 또 치료 방법이 비교적 다른 것에 비해서 수월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담도에 이렇게 암이 생기는 경우는 우리들이 알기에 담도암만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췌장암도 담도를 굉장히 흔히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췌장암 같은 경우에 의해서 막혀서 황달이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 외에 십이지장 유두 근처라 해서 배출하는 공간이나 아니면 폐암이든 아니면 대장암이든 이 근처로 전이가 오는 경우가 있어서 임파설 전이가 와서 시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암이 그렇겠지만 이 초기에는 사실 개인이 느끼는 통증이 거의 없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담도암 환자분들도 초기엔 거의 못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떤 증상들을 겪나요? 예, 맞습니다. 담도암 환자도 초기에는 막힘이 생기기 전까지는 전혀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종양이 발생할 때는 유속의 흐름, 그러니까 액체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액체의 흐름을 방해하면 그 관이 적응을 하면 늘어납니다.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보통 건강검진을 할 때 담관이 좀 늘어났거나 아니면 간의 배출 통로가 많으면 간염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간 기능 이상이 생겨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래에 주로 오시는 환자분의 일부인데요. 그런 환자들에서 담도암을 발견하거나 췌장암을 발견하거나 이렇게 담도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막히게 되면 일단은 막히기 전까지는 그렇지만 완전히 막히게 되면 전혀 통증은 잘 담도암이라면 통증을 유발시키지 않는 황달이 많이 오고요. 그래서 황달이 오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소변색이 코카콜라색 같이 새카맣게나 아니면 암갈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괜히 밥맛이 없어지고 이유 없이 체중이 많이 빠지고 또 소화불량 정도 호소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이 황달이 오래되면 피부에 가려움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에서 이제 진료를 보시다 오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다음에 담즙이 나오지 않으면 변이 노랗고 예쁜 변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이 담즙이 섞여서 만들어지는데 그 노란 것이 없어지니까 변 색깔이 벽돌색으로 회색변으로 바뀌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각증상이 나타났다는 거는 벌써 암이 많이 진행한 상황이니까 자각증상이 없을 때 병원을 찾으셔야겠죠. 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초기 또 증상이 나타났다면은 굉장히 심한 병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빠른 진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진단법들이 있죠, 담도 질환에. 예, 담도 질환만을 진단하는 방법은 없죠. 하지만 이제 우리들 흔히 진단하는 여러 가지 검사들,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강 기능 검사를 통해서 이상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들 췌장암이나 담도암에는 요 CA19-9라는 요 표지 검사를 해볼 수도 있고요. 네. 대부분 우리들 알고 있는 영상 검사, CT, 초음파, MRI 뭐 이런 것들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도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ERCP라는 그런 특수 시술인데요. 이 네. 담도 질환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진단하기 위해서는 특히 암이 의심이 될 때는 ERCP나 아니면 내시경 초음파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조직 검사를 해서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담도 질환을 할 때 특이하게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네, 담도 질환의 유무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 방법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중에 기본이 되는 게 이제 혈액 검사라고 들었습니다. 예. 이 혈청 종양 표지자 검사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보통 우리들 어떤 시약 하나 아니면 피 검사, 피 한 방울로 진단하고 병을 미리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게 의학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환자들의 목표이기도 하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인데 혈액 검사만으로는 진단할 수 없는 게 아직까지의 현실이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의심할 수 있는 혈액 검사 소견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CA19-9라는 췌장암, 담도암의 표지 검사입니다. 하지만 이게 췌장 담도암 위에 다른 염증성 질환 때도 황달 때도 올라갈 수 있다는 단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환자가 진단된 이후에는 치료의 효과나 예후나 치료 후의 검사를 통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담도 질환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담즙은 간세포에서 만들어져 간 외부로 나와 십이지장의 유두부를 통해 배출된다. 담즙이 담낭이나 담도에서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현상을 담석이라 하는데 담석이 담관을 막아 십이지장으로 담즙이 배출되지 않으면 담즙이 정체되면서 염증이 발생한다. 이런 담낭염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합병증이 유발된다. 오늘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예, 배가 요새 좀 자주 아파갖고 예. 왔고요. 이게 좀 심하게 아파서 그래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 그러면 언제 아팠나요? 예, 어제 아팠고요. 어제 한 예. 3시간 동안 계속 아팠습니다. 그러면 어제 저녁에 주무실 때 이상이 없었나요? 어제 저녁에는 좀 괜찮아졌다가 예. 예, 지금은요?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아팠던 적이 또 예전에도 있었나요? 예, 몇 달 전에 좀 이렇게 아팠던 적이 있고요. 예. 최근 들어서 좀 잦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세요? 예. 우연히 발견된 무증상 담도 결석은 저절로 십이지장으로 빠져나가기도 한다. 하지만 결석에 의해 담도 폐쇄가 일어나면 오심, 구토와 함께 상복부의 심한 통증이나 황달,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환자는 담도 담석이 생겼고요. 담낭에서부터 담석이 흘러내려서 담관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담도 담석 때문에 오신 환자분이고요. 지금은 증상이 없지만 치료를 안 하게 되면 이런 증상이 반복되고 담관염이 발생하면서 폐혈증으로 이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치료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중대 합병증으로 위중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치료받아야 됩니다. 혈액의 빌리루빈 수치나 알카리성 인산 분해 효소가 높으면 담도 결석을 의심할 수 있다. 복부 초음파는 담낭 담석을 진단하는 데는 매우 정확하지만 담도 결석을 진단하는 데는 제한이 따른다. 담관의 막힌 상태를 식별하기 위해 영상 검사가 필요한데 담도 결석은 심각한 합병증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치료가 필요하다.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어제 밤에 좀 윗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오늘은 조금 괜찮더라고요. 최근에 혹시 다이어트 심하게 하신 적 있나요? 네, 아기 낳고 나서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요즘에 좀 식단을 조절하고 있어요. 혹시 검사 뭐 받아보셨어요? 네, 검진도 받아봤고요. 예. 또 그래도 계속 지속돼서 내시경도 한번 받아보고 했거든요. 다 이상 없죠? 네, 이상은 없다고 했어요. 비만인 경우 담석 발생률은 정상인보다 2~3배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에게 더 잘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급격한 다이어트로 인해 그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환자는 임신과 관련해서 담낭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담낭에 담석에 의한 증상이 생겼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를 주상기의 담석 환자라고 하는데, 이런 환자들은 약물 치료를 하면서 좀 더 관찰해도 합병증으로 인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약물 치료로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도 질환을 진단하는 검사로 내시경하 역행 췌담관 조영술이 있다. 일명 ERCP로 불리는 이 검사는 내시경과 방사선을 이용하는데, 십이지장에 있는 담도 출구로 가느다란 관을 삽입해 조영제를 주입한 후 담도를 관찰한다. 병변의 확인과 더불어 담도 결석 제거, 담도 폐쇄 치료 등을 함께 시행할 수도 있다. 담관에 생기는 질환이 주로 담석에 의한 합병증으로 생기는 것하고 그다음에 담관암이 있는데요. 담석 같은 경우는 합병증이 굉장히 위중한 합병증이 오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담낭암이나 담관암 같은 경우도 초기에 치료를 놓치면 치료가 불가능한 난치성 암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해야 됩니다. 담도 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질환이다. 특히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는 담낭암과 담도암은 주요 암 중에서도 생존율이 낮은 난치암으로 꼽히는데, 담도 질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예방과 조기 진단,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로 공포의 침입자를 막을 수 있다. 네,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 만나보고 담도 질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그런데요, 제가 녹화 전에 제작진한테 살짝 들었는데, 이 교수님 찾아오는 환자를 대하는 첫 번째 처치가 뭐 약물이나 수술 도구가 아니라 이 100만 불짜리 미소라고 어쩐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환자를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환자분들이 이제 보호자나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을 모시고 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이게 그 가족들의 분위기나 아니면 가족들의 이해관계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자와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이 급성질환에 걸린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공감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환자와 보호자들과 공감. 내가 저분이면 어떨 것인가라는 공감이 가장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뭐 환자가 만약에 90이 넘은 환자가 이런 병에 걸렸을 때랑 20대인 환자가 걸렸을 때랑 차이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80, 90대 환자들이 많아서 공감을 하지 않으면 원치 않는 치료라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원하지 않은 치료가 잘 베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공감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안정, 심리적 네. 치료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여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앞서 혈액 검사 방법까지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 영상 검사상의 이 담도 질환 특징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초음파나 CT, MRI, 그다음에 MRI를 약간 변형한 형태인 자기공명 담체관 조영술이라는 검사들로 치료를 하는데요. 네. 초음파는 아주 손쉽게 담석을 발견할 수 있는 거고요. 첫 번째 사진이 초음파인 예, 거죠? 첫 번째 사진이 네. 초음파고요. 그다음에 CT는 기본적인 검사가 될 테고요. 네. 사실은 CT에서는 담석이 안 보이는 경우도 많고, 지금 저 화면에서는 안 보이는 거죠? 예,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 그 옆에 있는 MRI를 찍으면 네. 아주 보시는 바가 하얗게 보이는 공간들이 네. 그 담관이 지나가는 길인데 오. 너무 예쁘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MRI는 찍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고가의 검사이고 힘든 검사입니다.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두 다 MRI를 찍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서로 간의 특장점들을 선택해서 네. 환자에게 적용하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 초음파라는 이 비교적 쉽게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좀 정확한 진단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장단점도 말씀해 주실까요? 예. 우선 복부 초음파 같은 경우는 비교적 아주 간단히 시행할 수 있고 환자에게 전혀 위해가 없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담낭이 아주 예쁘게 잘 관찰이 됩니다. 이 검사의 단점이라 그러면 네. 전체의 담관을 다 관찰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 쪽에 가까운 부위만 관찰할 수 있고요. 위 가스나 장 가스에 가려진 부분을 검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것만으로 검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진단을 위해서 MRI를 주로 네. 촬영하게 되는데요. MRI의 장점이라 하면 이제 CT처럼 방사선 주사를 피할 수 있죠. 네.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콜레테롤 성분만 있는 담석은 사실 CT에서는 관찰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크게 있어도. 그래서 이런 담도 질환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아주 최적의 영상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한 이렇게 그림처럼 담관의 모든 해부학적 모양을 네. 다 관찰할 수 있고 담관 안에 들어있는 질환들을 모두 관찰할 수 있는 아주 담관을 파악하는 데는 아주 특이적이고 아주 좋은 검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고가의 검사라는 것하고 찍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나뭇가지 모양으로 돼 있죠. 이렇게 네. 나뭇가지 모양으로 두 갈래로 갈라지는 곳이 이제 간 안에 들어있는 공간이고요. 네. 여기에 있는 액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합쳐지는 공간이 간 밖으로 이제 나온 공간입니다.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가서 꺾이기 시작하는 부분이 이제 췌장에 감싸 있는 담관이고요. 네. 요 공간을 통해서 요 밑에 구멍을 통해서 이제 장으로 액체가 나가게 되는 공간입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 사진이고요. 똑같은 사진에 이제 다른 환자의 사진인데 여기 보면 사람마다 모양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예. 이렇게 아주 작은 간 가지에서부터 모여서 간 내 담관으로 합쳐지고 이거는 오른쪽 간에 있는 간과지고요. 이건 왼쪽 간에 있는 간과지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담관으로 합쳐지고 이게 담관에서 물이 흘러서 십이지장으로 흘러드는데요. 이 사진에서 이상이 있는 부분은 이 자리입니다. 이렇게. 이 자리가 이렇게 좁아져 있어서 안 보이는 거죠. 여기가 그죠? 이렇게 물이 내려가다가 안 보이죠. 안 네. 보이다가 다시 보이고 내려가고. 또 하나 혹시 보이시는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는 자그다란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췌장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췌장관이 많아요. 여기에 같이 합쳐져 네. 있기 때문에 아까 췌장 질환하고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만 가지고 보면 여기가 좁아져 있는데 췌장에서 말썽이 생기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관을 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더 잘 보이네요. 맞아요. 초음파보다 조금 더 정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MRI까지 살펴봤는데요. 또 들어보기로는 내시경 초음파가 있다고 들었어요. 예. 이건 어떤 건가요? CT나 MRI보다 초음파로 관찰을 하면은 훨씬 고화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고 훨씬 작은 것들을 디텍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사진 이렇게 보시겠어요? 사진을 네. 보시면 내시경 끝에 이렇게 뭐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내시경 초음파입니다. 배에 네. 초음파 받으실 때 배에 이렇게 문지르는 맞아요. 프로브라고 하는 그게 내시경 끝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여기 달려 있어서 입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다음에 뱃속에서 장 안에서 담관을 관찰하는 건데요.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장내 가스를 없앨 수가 있죠. 직접 들어가면 장내 가스의 간섭을 피해서 보기 네. 때문에 이렇게 담관을 굉장히 자세히 볼 수가 있고요. 췌장 담관을 다 자세히 볼 수가 있고 가능한 거는 이렇게 가느다란 바늘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서 요 밖에 있는 그런 조직을 얻고 싶을 때 바늘로 찔러서 조직 검사를 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막혔을 때 배액 시술 그러니까 막힌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네. 통로를 만드는 데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저희가 또 살펴볼 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가 ERCP인데요. 예. 교수님이 이 분야에서는 원석 같은 존재, 최고 권위자 네, 시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ERCP 이게 어떤 건지 좀 풀어서 설명을 먼저 해주실까요? 영어의 약자입니다. 네. 한국말로 하면 더 어렵기 때문에 영어로 약자로 쓰는데요. 맨 앞에 있는 E가 엔도스코픽해서 내시경이라는 뜻이고요. 내시경. 예, R은 거꾸로라는 뜻입니다. 리트로그레이드. 역행한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담즙이 내려오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들어간다 해서 그 R이 붙어 있는 거고요. C는 콜랑지오그램이라 그래서 담도를 본다는 뜻이고요. 담도. 예, P는 판크레아스의 약자입니다. 판크라토그램에서 췌장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아시겠죠. 내시경으로를 거꾸로 삽입을 해서 그리고 담도와 췌장을 보는 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네. 밑에 있는 사진처럼 내시경을 입으로 삽입을 해서 입으로요? 예, 네. 입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그 담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위 바로 밑에 십이지장에 그렇죠. 가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관을 삽입을 하고요. 그러니까 물이 내려오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거꾸로 우리가 밑에서 이렇게 하얗게 엑스레이에 하얗게 보일 수 있는 액체를 조형제를 집어넣는 겁니다. 넣는군요. 예, 네. 그걸 조형제라고 하죠. 엑스레이에 보이는 액체를 예. 집어넣으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액체가 지나가지 않는 공간이 보이죠. 네. 요 안 지나가는 공간에 뭐가 있다는 뜻이죠. 문제가 그러면 여기 생기고. 조직 검사를 하거나 네. 돌이면 빼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굉장히 깊숙이 또 췌장까지 들어가니까 예. 이게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 예. 해야겠네요. 들어가다가 예. 다른 조직을 상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런 의료 사고의 원인이기도 하고요. 이게 매우 침습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이런 시술을 하려면 최소한 뭐 내시경을 5년 이상 뭐 이렇게 네. 해서 숙달이 필요한 검사입니다. 합병증의 위험도 매우 크고요. 그렇군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익숙한 내시경 하면은 뭐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그렇죠. 정도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 담도 질환의 내시경에도 특수한 장비들이 많이 쓰일 것 같거든요. 예. 내시경의 영역으로 관찰할 수 있는 부위는 12지장 정도입니다. 그 안쪽에 간 가지까지 보려면 내시경으로 직접 들어가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조영제를 주입하고 나면 그 부위는 X선 투시 촬영기를 통해서 네. X선을 통해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처럼 환자가 눕는 테이블 밑에 X선 발생 장치가 있고요. 네. 환자가 누운 테이블 밑에 그리고 그 옆에 내시경 장치들을 같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내시경과 환자가 눕는 테이블, 그다음에 X선 발생 장치, 그다음에 환자 하는 시술이 굉장히 깊은 그 수면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들 감시 장치들도 있는 이러한 특수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네. 교수님이 그럼 저기서 어느 위치에 서서 좀 검사를 하시는 건가요? 내시경이 있으니 내시경 바로 옆에, 옆에. 환자 바로 앞에. 그래서 이제 예. 입으로 넣어서 그럼 하실 때 방사능 같은 거는 어떻게 하루 종일 예. 맞으신가 뭐 노출이 차폐복을 입고 예, 일반적인 환자분들 방사선 엄청 싫어하는데 저희들은 시술을 보통 하면은 4시간 정도 시술을 한 환자는 아니지만 여러 환자들을 하는데 네네. 저는 출근하면 늘 하루에 한 번은 맞습니다. 근데 예. 차폐복을 입는다 하더라도 그 차폐복이 100% 방사능을 막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100%는 아니어도 예, 인체에 인체에 유해할 수는 있지만 뭐 저의 사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실제 진짜 교수님께서 저곳에서 특수 영상 촬영실에서 치료하는 그 ERCP의 영상을 또 치료 준비를 영상. 하셨다고요? 네.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그 간 과지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절제하는 거고요. 네. 이 안에서 무엇을 하려고 절제를 하고 있냐면 돌을 빼야 되는데 공간이 너무 구멍이 작기 때문에 구멍을 구멍을 넓히는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거예요. 구멍을 네.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넓히고 이제 요거 보면 흥미로운 사진인데 이런 기구를 곧다 이렇게 구멍이 넓어진 구멍에 넣으면 네. 깜짝 놀라실 게 나올 겁니다. 거품이 나오고요. 조금 기다려 보시면 네. 예, 뭐가 나올 겁니다. 이제 돌이 이렇게 담석이 이렇게 배출됩니다. 이렇게 와. 되면 환자가 극심한 통증으로 오다가 바로 저 정도 좋아지거든요. 색이면은 진짜 그리고 이거는 크기도 큰 편인가요? 예,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하는 시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엑스레이를 관찰하면서 하게 됩니다. 아니 짧은 영상을 봤는데 정말 고도의 기술이 네. 필요하고 다른 데 피해를 주지 않은 채 저 담석만 꺼내는 게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침투적이네요. 네, 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많은 환자분들이 우려하시는 것도 네. 이 내시경 치료를 비롯해서 이거 치료 과정 중에 혹시 다른 뭐 합병증 네. 다른데 우려가 네.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내시경 치료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종류도 뭐가 있을까요? 예, 이런 ERCP를 통한 합병증은 뭐 잘 알려진 것은 3가지 정도 되고요. 중대한 합병증들이 생깁니다. 중증 췌장염이랄지, 맨 왼쪽의 그림에 췌장염 때문에 뱃속에 이렇게 전무 염증이 생겨 있는 환자들이고요. 아이고.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출혈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돌 뺄 수 있을 정도의 구멍만을 넓혀야 되는데 좀 더 욕심을 내다 보면 근데 바람이 새는 구멍이 생길 수가 구멍이 있습니다. 생기는 거군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간단한 합병증들은 아니고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합병증들이기 때문에 의료진의 숙련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트레이닝 과정이 겪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도 또 어떤 가르쳐 줄 수 있는 스승 밑에서 이렇게 몇 년은 같이 해야 이런 합병증들로부터 조금 그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는 데까지 숙련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ERCP가 내시경 치료법 중에서도 그래도 좀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 거죠? 이제 환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은 치료법이죠. 이걸 안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수술 후에 수술을 잘 됐다 하더라도 담관의 협착이나 이런 다양한 합병증들로 네. 고생을 하게 되니 이것이 발견하기 전에는 너무나 큰 수술을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 이거를 통해서 수술 없이 해결되는 환자들이 너무 많죠.
네, 이렇게 조영제를 삽입해서 살펴볼 수 있는 ERCP 치료법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또 저희가 알아볼 치료법이 담도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동굴 같은데 밖에서 동굴만을 바라보는 것하고 동굴 안에 뭐가 있을지 상당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한번 직접 보고 싶죠. 예,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보는 검사입니다. 담도경 검사라는 게. 이런 검사들이 최근 10년 사이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경피 담도경 검사라는 것은 피부를 통해서 가는 검사입니다. 이건 좀 오래된 고식적인 방법이고요. 네.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면 피부에 구멍을 내서 그 피부를 통해 내시경을 아주 작은 가느다란 내시경을 넣고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담석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1cm 미만의 아주 작은 담석은 그쪽 내시경을 빼면 되는데 이런 담석들은 크기가 크면 네. 그쪽으로 빼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렇게 채석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구멍을 내서 돌을 레이저로 깨고 깨는 레이저로 해서 작은 돌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과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경피에 그러니까 피부에 구멍을 뚫는 것을 아무래도 그 어려운 과정이 있어야 그렇겠죠. 되고 환자에게 원치 않는 그런 시술들을 한 번 더 해야 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멍을 통해서 그쪽을 통해서 치료해 보면 훨씬 더 환자에게 만족도가 높아서 최근에는 이렇게 스파이 내시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3.3mm짜리 아주 가느다란 내시경입니다. 그 가느다란 내시경을 이렇게 직접 넣으면 네. 이렇게 큰 돌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큰 돌들이 관찰되면 지금 깨서 막 산산조각이 나는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막 뿌옇게 날아다니죠. 이렇게 레이저로 깨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레이저로 이렇게 돌이 혹시 깨진 게 보이나요? 돌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층층 퇴적물처럼 보여서 네, 네. 층층으로 보일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서 이렇게 수년에 걸쳐서 쌓인 퇴적물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레이저로 이렇게 깨는 과정입니다. 깨서 아주 작은 조각으로 만들고 그런 조각이 나면 이제 뺄 수가 있죠. 수월하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최근에는 개발을 하고 이런 쪽으로 치료의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구 담도경 같은 경우에는 돌을 깨는 치료도 할 수 있지만 담낭에 협착이 있을 때 이렇게 직접 관찰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아주 작은 종양이 있죠. 네. 담도암은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또 그 이유가 작은 것들은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없기 때문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아주 작은 것, 개구리알 만한 아주 작은 것들을 이렇게 직접 눈으로 관찰하고 이게 암이 진단이 어렵다라든가 아니면 암이 진단이 되더라도 초기인 경우에 잘 안 보이는 경우에 이런 조직 검사를 통해서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이 담도의 양성 질환일 경우가 아니고 악성 질환일 때, 암일 때도 이제 내시경적 치료를 받아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고령의 환자들이고 수술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오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수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치료들을 합니다. 그래서 담도암의 가장 큰 문제는 담도의 배출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담도의 배출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플라스틱 관을 삽입하죠.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 이렇게 담도에 플라스틱 관을 삽입해서 환자의 황달이나 환자 상태를 호전시키면 그 다음에 환자가 항암 치료나 아니면 수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교 치료를 하거나 아예 이런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진행한 환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막힘을 해결하면 살아가시는 데는 당분간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플라스틱의 문제는 자주 막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갈아줄 수는 있지만 자주 막힌다는 게 문제여서 최근에는 이렇게 스텐트, 심장에 스텐트 넣었다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길을 이런- 좀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길을 이렇게 뚫어주는 역할을 해서 이렇게 막혀 있는 환자들한테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담관이 간내 담관만 보이고 그 아래쪽엔 전혀 안 보이죠. 네. 물이 내려가지 않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자느잔한 철선을 통해서 뚫고 그 길을 통해서 왼쪽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철선을 양쪽으로 예. 넣어서 이렇게 아예 많이 막힌 환자분들도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스텐트를 삽입한다 하더라도 다시 협착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다시 협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제까지 해줄 수가 있느냐가 환자가 언제까지 사실 수 있느냐의 답이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살펴볼 치료법이 열치료, 고주파 예. 열치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온 지는 10년 가까이 된 치료이긴 하고 실험적인 방법의 치료이긴 했는데 올해부터 다행히 환자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보험 치료의 대상이 되는 치료법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들이 담관이 막혔을 때 좁아졌을 때 거기에 이렇게
아까 말한 ERCP를 통해서 관을 삽입하고요. 요 보시면 요 파란 그 관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열이 발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열로 그 암을 이제 태우는 녹이는 거죠. 건가요? 태우고 녹입니다. 그러면 일부 물이 내려갈 수 있게 공간이 열리고요. 그런 상태에서 스텐트 치료를 하게 되면 환자가 사시는 기간이나 스텐트가 재발해서 막히는 것을 더 길게 유지시킬 수가 있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자, 이렇게 담도 질환의 원인부터 내시경 치료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신다면요. 모든 암이 그렇지만 초기에 진단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관찰되는 자그마한 담관 확장이나 간 기능 이상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질환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황달이 생겼거나 암갈색 소변이 생겼거나 잦은 소화불량 등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담도 질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시경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담도 질환의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담낭의 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요새는 젊은 분들한테도 굉장히 많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많고 또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돌을 갖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런 담낭의 돌을 갖고 있는 환자들, 담석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갑자기 통증이 생겼을 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으로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라는 걸 권고드립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시경 이런 치료법이나 기계 발달 때문에 수술적 치료 없이 담도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는 걸 권고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 담도 질환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 퀴즈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담도 질환과 관련된 OX 질문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 잦은 소화불량은 담도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당연히 예스입니다. 네. 예, 잦은 신호가 보통 소화불량이랄지 잦은 소화불량, 특히 급체라고 얘기하시는 것들을 많이 환자들이 호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꼭 담도 질환의 이유가 있는지 담도 질환에 의한 증상이 아닌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창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었는데요. 기생충 약이죠. 이 알벤다졸을 먹으면 담도암을 예방할 수 있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기생충약을 먹는다고 암이 예방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런 오해가 생긴 것이 아마 그 간 흡충증, 그러니까 간 디스토마 때문에 이런 담관암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담도 결석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오해가 생겼는데 치료하고서 약을 잘 복용하셔야지 알벤다졸을 먹는다고 암이 예방되지는 않습니다. 네, 담도 질환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 퀴즈로 풀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몇 해 전 담도 결석을 ERCP로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결석이 있었던 것처럼 비슷한 증상이 느껴지는데요. 혹시 결석이 재발할 수도 있을까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재발할 수도 있나요, 교수님? 네, 재발이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특히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담낭 절제를 하거든요. 근데 담낭 절제를 하지 않는 분들은 재발률이 30~40%에 육박하고요. 1년에. 담낭 절제를 했다 하더라도 재발률이 떨어지는 것이지 재발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슷한 증상을 겪으시면 빨리 외래 병원으로 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복부 초음파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담도 결석을 발견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발견하게 되면 증상이 없어도 제거하는 게 맞을까요? 하고 물어오셨는데요. 어떤가요, 교수님?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장내 가스로 인해서 많이 있지만 발견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담도 결석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담도 결석이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담도 결석으로 인한 합병증이 생겼을 때에는 치명률이 아까 치료를 안 하면 100%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치료를 안 하면 굉장히 위중한 질환으로 이환이 되기 때문에 있으면 증상이 전혀 없더라도 치료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끝으로 담도 질환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볼 텐데요. 교수님, 담도 질환은 네모다. 이 네모를 좀 채워주실까요? 담도 질환은
부모님들을 노린다. 이유는요? 담도 질환의 영역은 대부분 70대 이상에서 많습니다. 물론 50대에 시작하긴 하지만 대부분 70대, 80대 우리 저희들 부모님 세대들이 겪는 질환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소화 안 되거나 식사 못 하실 때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 꼭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네, 연세 드신 분들은 특히나 더 건강 검진 같은 네. 거 검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 담도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소화기내과 박원석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